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무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인 처서를 맞고 있지만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분위기죠. 어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요. 한미 간 냉기류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항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가 해외에서도 들려오는데요. 청소년 시절엔 이곳 강원도 원주에서, 대학생이 된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원지윤 씨를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엔 한 주간 화제의 스포츠 소식을 알아보고 있죠. 오늘도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항하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 시사 포커스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외국에서 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엔 원주에서, 또 대학생이 된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원지윤 씨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대학교 재학 중인 원지윤입니다. 네. 지금 방학이라 잠시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요. 집이 원주죠? 네, 원주, 강원도 원주. 부모님께서 많이 반가워하시겠어요? 맞아요. 네. 아니, 듣기로는 지금 그 토론토 대학에 재학 중인데 그 캠퍼스 내에 부스를 설치해서 위안부 캠페인을 벌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활동들 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처음 이제 토론토에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네. 토론토 대학교 한인단체에서 이제 위안부, 당시에 위안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을 때여서, 네. 우리가 한인 단체로서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역사 인식을 더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어온 기부금 모음을 토론토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토론토 대학교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학교 빌딩에서 부스를 세워서 이제 거기서 위안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알리기 시작했죠. 포스터를 크게 만들어서. 그리고 네. 배지도 같이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시작을 했지만 알리는 건 외국인들한테 많이 알리고, 네. 심지어 이제 일본인 분도 오셔서 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입장을 얘기해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이제 더 긍정적이시고, 본인도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의 얘기밖에 못 들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너네 얘기 들어보고 싶어서 왔던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되게 공감을 해주시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토론토는 국민들이 이렇게 다른 인종들이 많고 하니까 더 잘 받아들이는 다른 나라의 역사 인식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배지도 판매하고 알리는 걸 목적으로 했어요. 아니, 그 대학에서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올해 네.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이제 한국에서는 방학 때 가면 항상 이 활동을 이어왔는데, 예. 방학 때만 하기에는 너무 이제 턱없이 모자르다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외국에 한국인으로서 나와 있는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인으로서.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한국 안에서만 이슈화를 만드는 거로는 부족하다 생각을 했고, 이거를 외국으로 더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지금 그 한인회뿐만이 아니라 이 일에 그 동참하고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권 유학생들도 여러 되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아시아권 학생들이 있죠. 그 친구들도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 나서주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번 연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끼리만 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잖아요, 외국인 학생들이.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번 연도는 이게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보니까 직접 제작한 유인물과 또 포스터를 이제 유학생들에게 전하고요. 또 한국의 위안부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던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런 활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원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는 제주 국제중에 입학을 했었는데, 그래도 방학마다 이 원주에 와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림 활동을 계속해서 해봤더라고요. 아니, 이 활동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먼저 2015년도쯤에 여름 방학으로 제가 원주에 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위안부 소녀상이 설립되는 날이었는데, 예. 그때 제가 제 또래 친구들과 모여서 악기 연주로 재능 기부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이어가고, 재능 기부로 2년간 이어오다가 여름방학 동안 계속해서 하다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은 없나 생각을 해서 기부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으세요? 일단 당시에는 그냥 재능 기부로만 하는 거에 의미를 두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이제 위안부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제가 많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개막식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김복동 할머님을 직접 눈앞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들이 들었어요? 피해자 할머님이 이제 많이 나이가 드시고 되게 주름진 얼굴을 보고 현재 살아계신 피해자 할머님들이 많이 없는데 이분들만이 이제 이 과거의 아픔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는 많이 부족한 거고, 네. 그래서 저희 세대의 청소년들이 이제 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아픈 과거를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득 든 생각은 저는 이제 재능 기부뿐만이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기부금 마련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부 단체를 만들었죠. 평화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가지는 Hopeful Peace라고 예. 그런 기부 단체를 만들어서 배지, 에코백, 물병 등을 제작해서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배지 만들기를 지윤 씨가 시작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아니, 보니까 정말 그 말씀하셨듯이 김복동 할머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 같은데, 원주 지킴이단에서도 활동을 했다면서요? 제가 이제 배지를 제작하고 이런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원주 소녀상 제막식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청소년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내디딘 거잖아요, 발을. 네. 이런 행사에. 그래서 청소년 지킴이단으로 임명을 해주셨죠. 네. 그 기부금을 만들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었던 배지는 좀 어떤 모양이에요? 먼저 제가 3가지를 만들었는데, 에코백하고 물병은 이재경 작가님께서 재능 기부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네. 배지는 직접 디자인했는데 그거는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예. 각자 의미가 있는데요. 나비 모양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배지가 이제 첫 번째 배지인데, 예. 그거는 위안부 역사를, 나비 문양이 위안부 역사를 대표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문양이기 때문에 그걸 네. 일단 넣고요. 예. 나비는 환생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가신 피해자분들께서 더 나은 세상에 환생하셔가지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된다? 이런 약간 자유롭게 날개 타는 자유로워지시길. 거를, 예. 네, 그런 걸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거고요. 네. 이제 소녀와 할머님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 네. 그려져 있어요. 그 나비 문양 안에. 예. 그거는 이제 소녀상에서 그림자가 새겨진 그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그린 거고요. 예. 그 소녀와 할머니 그림자 가슴 한켠에 꽃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못다 핀 꽃이 지금은 활짝 핀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배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거는 단발머리 소녀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당시 조선에서 소녀들은 보통 이제 길게 늘어뜨린 댕기머리를 유지를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때는 긴 머리를 되게 소중한 신체 부위로 여기고 그랬죠. 이제 함부로 자르지 않는 풍습이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찢기듯 잘린 소녀들의 짧은 머리는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부모와 고향으로 단절됐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짧은 머리 소녀를 이제 넣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그 배지 속에 편안하게 눈을 감은 모습을 하는 소녀의 얼굴을 그렸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아픔 속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론토 대학에서 생물정보학을 전공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악기 기능제부, 바이올린 그때 연주를 하셨다고. 그림도 원래 잘 그렸나요? 그림은 그냥 제가 취미로 되게 좋아해서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그 배지를 만들 때 어떤 그림을 그려 넣을지, 어떤 의미를 담을지, 이것도 보통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한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예. 네. 보니까 지윤 씨가 만든 배지 만들기가 지금 이제 그 평화의 소녀상 원주 지킴이단으로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뿌듯하겠어요. 정말 뿌듯하죠. 어때요? 지금 그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에 대해서 외국인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외국인 친구들은 일단 제가 그때 부스를 서서 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씩은 들어보았다고 해요, 다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었고 예. 하지만 깊게 알고 있었던 학생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알고 싶어 했던 거고 하지만 약간 다들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진정한 네. 사과가 필요하다. 네. 예. 아니 그 학교 안에 이런 부스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 자체는 뭐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처음에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런 약간 큰 이슈들 다른 나라와 같이 뭔가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부분들이 엮여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안 건들고 저희는 그냥 알리기만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예. 저희는 긍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또 잘 만들어 왔네요. 어떠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토론토에서 이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런 관련한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세요? 네, 일단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청소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할 것 같고요. 네. 저보다 이제 더 많이 어린 세대 친구들도 이제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네. 지킴이단처럼 올해 이제 지킴이단 학생들이 정말 많이 늘었던 걸 봤거든요. 그래요. 네. 15년도에는 저희 이제 제 친구랑 저 2명뿐이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는 20명, 30명 가까이 된다는 게 예. 진짜 청소년들한테 위안부 역사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같고 네. 예. 네, 그래서 뿌듯합니다. 좀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마음일 것 네. 같아요. 아니 정말 이번 방학 때 원주에서 광복절 행사에도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윤 씨가 했던 활동이 이제 올해까지 원주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으로 이어져서 아까 이제 굉장히 뿌듯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광복절에서는 뭐 어떤 일에 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청소년 지킴이단은 아니잖아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 지킴이단이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엄청 활발히 막 자기가 더 일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네네. 되게 막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뿌듯했고요. 저는 네. 이제 매년 참가하기 때문에 네. 이번 연도에도 당연히 이제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층이 많이 더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여기 참가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작은 도움들만 주었습니다. 그래요. 곁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참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의지가 될 것 같은데 부스 맡아서 활동하셨다고. 네, 고생하셨네요. 항상 부스 맡아서 네. 활동을 하였고요. 이번 연도에는 부스에서 이제 많은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데 거기 이름 책에다가 방명록 같이 남기는 방명록, 것들요. 네. 예. 방명록에다가 이름 장롱 같은 거 와드리고 체크하고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그러고 이런 작은 일들만 맡았어요, 이번에는. 그래요. 아니 그런데 학생 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저는 어머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활동을 시작을 한 계기가 되었어요. 아, 어머님에 의해서요. 네.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에서 이제 제막식에 도움을 주셨고 예, 매년 위안부 행사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합창단 단장으로 또 활동을 하시면서 위안부 행사날 재능 기부도 하시고. 그러고 네네. 있습니다. 아유, 모녀가 함께 또 위안부 할머님들과 또 우리 역사를 알리기 위한 일을 하시고 있군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머님도 한번 같이 모셔보고 싶고요. 힘들겠지만 그 먼 곳에서 또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위안부 캠페인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원지윤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화제의 스포츠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되고 있죠. 오늘도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출입니다. 자, 그동안 출장 정지에 묶여서 볼 수 없었던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월요일 새벽에 기성용 선수가 있는 뉴캐슬전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기성용 선수와의 맞대결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그 마지막 37라운드 본모스와의 경기 때 그때 상대 선수가 미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 화가 나서 이제 밀쳐서 그것이 이제 퇴장을 당했죠. 네. 그래서 그 경기 출장 정지를 당해서 그래서 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만은 두 경기 나오질 못하고요. 네. 그 월요일 0시 30분 새벽 0시 30분에 그 손흥민 선수는 첫 번째 경기가 될 뉴캐슬은 지금 기성용 선수가 있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가 지난번에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 맞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 금년 첫 시즌 그 뉴캐슬전에 0시 30분에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줄런지 최대 관심이 안 수없고요. 작년에는 20골에 도움 10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일주일에 2억 600만 원을 받습니다. 2억 네. 600만 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그 아카데미 축구장이 오는 10월에 개장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런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유로 프로축구에 우리나라 선수 16명이 나가 있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아침에 되면은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이 골 넣고 도움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찰스 브루크의 황희찬 선수는 5경기에서 한 골에 도움 6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는 뭐 그 독일 홀슈타인 킬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재성 선수는 혼자 2골로서 2대1로 팀을 승리로 이끌고요. 네. 지난주에는 그 석현준 선수, 황의조 선수가 골과 도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 아침에는 손흥민 선수가 네. 다는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태극전사들이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에 출전할 태극전사 명단이 26일에 발표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그 카타르 월드컵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뭐 섭씨 50도가 되니까 예. 보통 월드컵은 6, 7월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카타르에서는 11월에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12월 예. 3일에 4일에 이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아시아 2차 예선전이 드디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미 32개 팀이 8개 주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H조에 속해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 북한, 스리랑카. 북한과는 10월 15일에 북한에서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 네. 자, 내일 모레 글피니까 월요일 아침에 벤투 감독이 대표 선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는 주장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네. 과연 어떤 선수가 그 벤투 감독이 마음에 네. 들었는지 관심이 이제 특히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중국에서 뛰고 있는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선화에서 지금 최고 활약을 보이는 김신욱 선수 1m 96의 김신욱 선수를
선발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에요. 네. 최광희 감독이 이끄는 샹하이 선화가 이 FA컵 준결승전 다렌 이방과의 경기 때 3대2로 이길 때 샹하이 선화가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특히 최광희 감독으로서는 다렌 이방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팀입니다. 여기서 내쫓겼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예. 힘을 잡았어요. 예. 그때 김신욱 선수가 도움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1월과 12월에 이제 FA컵 결승전이 이 샹하이 선화와 산둥 두롱과의 경기가 있는데 과연 김신욱 선수를 벤투 감독이 뽑지 않을 수도 없고 네. 뽑으려고 그러니 자기는 그렇게 해서 키가 크니까 자꾸는 이 김신욱 선수가 뻥축구가 된단 말이죠. 이것 네. 때문에 벤투 감독으로 굉장히 고집이 있는 감독인데 예.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예. 이게 관심이에요. 예. 벤투호에 과연 김신욱 선수가 승선하게 될지 26일 발표되는 그 명단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내일 홈구장에서 명문팀인 뉴욕 양키스전에 등판해 13승에 도전하죠. 이것도 최대 관심입니다. 네. 자, 내일 아침 11시 10분에 뉴욕 양키스 팀과 24번째 등판. 지난번 이 애틀란타에서는 결국은 졌잖아요. 네. 자, 뉴욕 양키스가 어떤 팀입니까? 월드 시리즈 27번 우승을 차지했어요. 와, 아메리칸 예. 리그에서 40번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최고의 명문팀이 뉴욕 양키스 팀인데 예. 자, 이것은 홈구장에서 한단 말이죠. 다저 스타디움에서 했는데 류현진 선수는 홈구장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네. 11번 등판해서 9승 무패 0.81 한 점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뉴욕 양키스 팀은 그런 팀이 아니죠. LA 다저스는 내셔널리그에선 최고의 팀입니다. 84승 44패, 승률이 6할 5푼 6리인데 아메리칸 리그의 최고의 팀이 뉴욕 양키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7년 만에 한국 이름을 이 유니폼에 달고 마운드했습니다. 맞아요. 예. 달라요. 그리고 6년 만에 뉴욕 양키스 팀과 경기를 갖게 되는데, 예. 자, 6년 전에 뉴욕 양키스 팀한테 사실 류현진 선수가 졌습니다. 네. 6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해서 안타 6개 주고 볼넷 2개 주면서 삼진은 4개를 빼냈습니다만 3실점하면서 패전 투수했단 말이죠. 예. 과연 류현진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런지 예. 이것이 최대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역대급 승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언론들도 예. 류현진 선수가 정말 최고로 예측하기 힘든 투수다. 맞아요. 그리고 예. 연말에 있을 내셔널리그 사이언상 예. 그리고 자유계약 선수가 이제 금년에 이 1년 말 계약돼 있잖아요. 네. 1,790만 달러, 약 215억을 받고 있는데 연말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서 FA 시장을 흔들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 선수도 3년 연속 2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했어요. 네, 추신수 선수가 지금 120경기, 120게임을 뛰었는데 홈런 20개. 37살이야 말이죠. 지금 37살 된 선수가요. 7, 800밖에 안 돼요. 네. 그게 어려워요. 예. 37살에 뛴다는 게 거의 20대에 다 그만두게 되는데 85%가 20대에서 다 그만두게 되는데 예. 홈런 20개, 작년에 21개 홈런 때렸고 재작년에 22개 홈런 때렸죠. 네. 타점 48개. 지금 타율이 조금 내려갔네요. 2할 6분 9리니까 2할 7분 때는 괜찮습니다. 예. 준 선수가 잘하고 있다는 거. 지금 준 선수가 속해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는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입니다. 네. 63승 35패니까 월드 시리즈 진출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네요. 그런가요? 예. 네, LA 다저스는 2년 연속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죠. 네. 작년에 보스턴 레드삭스한테 1승 4패로 결국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고, 예. 작년에는 휴스턴 애스트로스한테 결국은 월드 시리즈는 깨졌는데, 네. 금년에는 좀 류현진 선수가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되고요. 네. 미국 프로야구에는 지금 우리가 5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강정호 선수는 2부 리그 마이너리그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네. 오스만 선수는 삼성 라이온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프로야구는 현재 류현진, 추신수, 템퍼베이의 최지만 선수. 예. 최지만 선수는 지금 98경기 나와서 홈런 11개,
2할 오픈 살이 득점 43개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FC가 내일 저녁에 대구FC와 원정 경기로 대결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FC도 아주 좀 4위가 되다 보니까 지난 17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했던 수원 삼성 경기 1대3으로 지냈습니다. 그때 관중이 6,000명씩 왔단 말이에요. 네. 강원FC의 목표가 내년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 그럼 3위 안에 들어야 돼요. 네. 근데 3위가 FC 서울인데 지금 승점이 7점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내일 저녁 7시 반에 대구FC와 원정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예. 근데 대구FC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6위 팀이에요. 예. 승점 2점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대구FC는 경기장 새로 지면서 관중이 한 경기당 11,000명씩 들어와요. 대단합니다. 예. 강원FC나 대구FC는 다 시민 구단, 우리 강원FC는 도민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도민들이 이 운영하는 팀이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내일 경기만 잘 잡으면은 우리가 목표라는 명문 팀이 되면서 내년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권을 따내는데 좀 멀긴 하지만은 가서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자, 기분 좋은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지금까지 최동철 스포츠 대학 기자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